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오늘요, 이제 이렇게 로크포트 리마스터 바로 그 윙플라이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했어요. 사실 지금 이거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서 여기 또 패턴 이렇게 좀 보면은 이렇게 울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또 다 잡아가지고 패턴 수정 좀 해야 되고, 기다리기 지루하시죠? 지금 저 자식은 왜 중국 간지 9일이나 됐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줘 하시겠지만 정말 9일 동안 쉼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9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일단 윙플라이를 만들었어요. 윙플라이를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바뀌어져 나갑니다. 뭐 장단점들이 또 있으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획했던 거하고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윙플라이하고 좀 모양이 많이 바뀌었죠? 전에 있는 윙플라이에는 이 창문에 TPU가 없었어요. TPU를 달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누수 때문에 그래요. 혹시 모를 누수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여기 막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안에 완전히 뭐 감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망권을 확보시켜 드리기 위해서 총 4군데, 위까지 6군데의 TPU. 그러니까 비 오는 날도 여러분들 문 닫지. 사실 여러분들 다른 텐트들 뭐 요즘에 뭐 TPU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옛날에 리빙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비 오는 날 창문 열어놓습니까? 그때는 답답하게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총 6면, 그 다음에 앞에 뒤에 하시면 총 8면, 총 8면의 TPU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악천후 속에서도 외부를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개방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에 윙플라이는 여기가 따 있었단 말이에요. 따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비가 오면 이쪽에는 사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면 창이라고 하는데 면 플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TPU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메쉬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세 개를 겹쳐서 본체랑 재봉을 하면 구멍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면 텐트예요. 심테이프를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텐트가 산으로 가요. 지금처럼 물리적인 방법이, 이거는 물리적인 방법이죠. 화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화학약품 처리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누수 취약 부위를 그냥 가려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설계했던 디자인에는 이 옆문은 가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막아주면 완벽하게 방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비 올 때는 정말 스트레스 1도 안 받고 그냥 캠핑하실 수가 있는데 옆문을 달아놓고 이 좋은 옆문의 기능을 달아놓고 옆문을 쓸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발, 여러분들이 반발만 물러나서 말을 너무 빨리 하면 나중에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비 오는 날도 사실 뭐 옆문으로 출입을 하든 앞문으로 출입을 하든 옆문으로 출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옆문이 출입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옆문이 출입은. 그래서 이 옆문을 살리자.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땄습니다. 원래는 여기랑 똑같은 라인이었는데 이만큼을 따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입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게끔 했는데 여기가 가장 취약한 부위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비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지퍼 안으로 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레인 커버가 이렇게 돼 있죠? 레인 커버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비가 왔을 때 타고 들어가다가 이 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쪽은 비가 들어온다. 비가 들어온다. 그럼 이 안에 지퍼가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메쉬 옆에 원단으로 덧대어져 있는 이 부분이 비를 막아주게 됩니다. 비를 막아주게 돼요. 그리고 그 비가 아래로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겠죠. 여기가 가장 또 위험한 부위가 됩니다. 흘러내릴 때 여기에 지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퍼에다가 그죠? 별다른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비를 흘려내릴 수 있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 이 부분에서 위쪽은 셀 일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비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들어왔다 했을 때는 안쪽 벽면에서 타고 밑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이너스커트 안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위에서 떨어지는 건 불편하지만 이쯤에서 옆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일단 첫 번째는 이 안에 메쉬 플랩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막아놨습니다. 막아놨고 물길이 흐르는 이곳에다 저희들이 별도의 처리를 또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누수는 없어요. 없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방식이 앞문과 뒷문에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 앞문에 있는 방식을 저희가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만약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걸 막아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연문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문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습니다. D형의 단점은 동선이 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점은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는 올리기 편하죠. 왼손잡이는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그게 D형 지퍼의 단점인데, 방향성이 생기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로코포트 터널 커넥터가 방향성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택했죠. 대신에 그 친구는 문이 넓어요. 근데 얘는 1.5m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못 밀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D형 지퍼의 중간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고 그다음 여기서 다시 한쪽으로 가는 투웨이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이 빠르게 열리고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 비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쉬를 열고, 그죠? 메쉬를 아니면 말아 놓으셔도 되고요. 자, 네, 비 오는 날 메쉬 말아 놓으시면 아무래도 비를 막아주는 필터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문도 굉장히 빠르게 열고 닫을 수 있다. 야, 저거는 도대체 팩을 몇 개를 박아야 되나요? 저거 팩 불편해가지고 이쁘긴 한데 이거 팩 불편해서 쓸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지금 요 모드는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팩을 어디다 박고 어떻게 각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플라이의 모양이 바뀝니다. 플라이의 모양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 넓게 치면 뭐 타프처럼 쫙 옆으로 펼쳐서 칠 수도 있고, 이거는 바람 불 때 가이로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바람 불 때예요. 바람 불면 어차피 어떤 텐트든 팩다운을 합니다. 얘도 똑같아요. 바람 불 때, 물론 지금 이 친구는 초기 샘플이기 때문에 가이로프가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께는 여기에 2포인트의 가이로프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벨크로를 잡고 가이로프를 묶어버리면 텐트의 포를 잡아줄 수 있게끔 변경이 또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람이 불 땐 가이로프 역할을 쓰는데, 그러면 바람이 안 분다. 그냥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부산 정거장. 여러분들이 편하게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꼽으세요. 꼽고 여기에 지금 제가 끈 정리할 수 있게끔 밴드를 달아놨는데, 자, 꼽고 당겨주면 끝. 꼽. 네. 꼽고 당겨주면 끝. 꼽고 당겨주면 끝. 뽑고. 자, 어렵습니까? 그냥 여러분은 이거 기본 팩 4개만 바꿔도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죠? 얘 기본 팩 4개만 하면, 기본 팩 4개만 하면 자립하는 애예요. 팩 4개에 플라이, 제가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크를 설치를 하려면 기본 팩 4개에 플라이 4개, 2개를 해줘야 플라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윙 플라이를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이쁜 거 다 필요 없어. 편한 걸로 가자. 왜? 지금 윙 플라이를 여러분들이 웨빙을 늘려서 각을 잡아주시면 윙 플라이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설치를 할 수 있는데, 팩은 한번 박아야 돼요. 근데 나는 그마저 싫다 그러시면 이 앞쪽에 꼽으세요. 꼽고 그냥 당겨주시면 끝나요. 제가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끝. 끈 지저분하면 여기에 제가 밴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밴드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끈을 이렇게 땅에 안 거슬리게끔. 그러면 익스텐더가 제가 기본 8개를 제공을 해드렸었거든요. 양옆에 4개만 익스텐션이 가능했는데 앞에 2개, 뒤에 2개도 가능하게끔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익스텐더가 2개가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8개만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12개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2개, 뒤에 2개도 이 익스텐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버클 꼽아가지고 설치할 수도 있고, 전부 다 밖으로 빼서 가이로프처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풀팩을 하느냐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윙 플라이까지도 그냥 팩 4개면 자립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바람이 안 분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겨울이에요. 겨울. 그럼 TPU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에 창문을 여세요. 그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메쉬를 여세요. 그러면 TPU만 남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에 보여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이거든요. 밖에 있는 메쉬를 또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람이 들어와요. 지금 그죠? 플라이에서 바람이 올라옵니다. 겨울에 플라이에서 바람이 올라오면 그렇죠. 싫죠. TPU를 막아주시면 됐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TPU가 2장이 돼버린 거예요. 괜히 돈 쓴다라고 말씀드린 게 TPU 2장이에요. 쓸고킬이에요. 쓸데없이 고퀄리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난방 효율이 좋게. 그럼 여기 지금 메쉬 나왔잖아. 얘는 이제 접어가지고 여기다 말아서 고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풀플라이입니다. 지금 디테일링 작업이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를 한 1cm 정도 더 바이어스를 줘야 돼요. 이쪽에 좀 굴곡을 줘야 돼서 그래야 이 각이 좀 살고, 그 다음에 벨크로 2포인트를 더 여기까지 벨크로를 3개를 넣을 거예요. 좀 이게 좀 복잡하지만 벨크로가 지금 하나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당겨져서 그런데 벨크로가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 둘, 벨크로 3개를 넣을 거예요. 그래야 각이 잘 잡히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벨크로 하나, 둘에는 저희가 가이로프 묶을 수 있는 고리까지 만들어 드릴 거고요.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 뭐 다 좋긴 한데 완전히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재질을 많이 써요. 저희 이제 이 리플렉스 재질이 있는 반사띠가 들어가 있는 이런 가이로프를 써요. 바뀔 가이로프는 이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쓰세요. 업체들이, 면텐트 업체들이 많이 쓰세요. 저도 이쁜 건 아는데, 사실 안전상의 이유로 이걸 썼거든요. 저게 후레쉬를 비췄을 때 번쩍거리는 거지 맨눈에 봤을 때는 번쩍거리지 않거든. 뭔가 빛에 반사가 돼야지 바짝바짝 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 많은데 저걸 쓰나 이걸 쓰나 걸려서 넘어지는 건 똑같아.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지금 맞게끔 이렇게 좀 색깔 이쁘게끔 해서 좀 일체화 시켜서, 야, 반응 좋습니다. 미쳤네요. 쌍 TPU. 이렇게 해서 TPU가 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도 있어요. 보세요. 라인 각 보세요. 각 괜찮죠? 지금 대충 쳐놨는데도 괜찮아. 위에 TPU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옆에 TPU 2개 있고요. 그죠? 이러면 여러분도 조금 더 쾌적하게 재밌게 캠핑하실 수 있고요. 이게 예전에 윙 타입이에요. 정말 뽀얗고 이뻐요. 뽀얗고 좀 색깔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노랗고 약간 더 느낌이 있어요. 하여튼 자, 여기는 진짜 윙 타입으로 했단 말이에요. 윙 타입.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설치하실 때는 그렇죠. 여기다가 꼽고 이거를 쭉 당겨 주시면, 여기는 메쉬 이렇게. 일단은 요거는 제가 지금 각을 잡는 작업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들 거예요. 또 하나 또 만들어야 돼요, 새로. 지금 이거 몇 번 뜯었다 붙였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도 방송에 미즈캠퍼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지만 여성분들도 설치하시기가 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전에 저희가 고하고 가면 저희가 막 힘들게 설치하던 라이브 모습이 있었잖아요. 1도 없어요. 자, 여성분들도 이제 이거 손쉽게 꼽을 수 있습니다. 로코포트보다 훨씬 쉽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 밑에 웨빙 다 푸른 다음에, 후후 웨빙 푼 다음에 폴 때 그냥 껌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당기세요. 제가 다 변경해놨습니다. 변경해놨고요. 여성분들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 이 모든 디테일들이 정말 장난 아니다. 가격대도 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저렴하게 더 드려야 되는데, 이건 죄송하지만 마이너스 난 우리의 명성을 위해서 마이너스 난 제품인데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저희 이제 축복하는 마음으로 드릴 거고요. 옆문도 정말 편해졌어요. 정말 편해요. 그냥 한 번만 쫙 하면 그냥 열고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진짜 보세요. 이러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접어 놓으세요. 접어 놓으시고 이렇게 접어 놓으셔서 쓰셔도 되고, 밑에는 이제 벌레 들어오고 바람 들어오는 거 싫어하시니까 저희가 밑에를 이렇게 해서 닫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한 번에 이렇게
D형인데 저희가 최대한 많이 팠어요. 안쪽으로 많이 파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플라이를 벗겨도 정말 이쁘고 여러분들이 정말 캠핑장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제품. 그래서 다 끝냈어요. 다 끝냈고 그러면 지금 제가 TPU 달아놨어요. TPU 달아놨고 그 다음에 TPU 열면 여기가 비를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비 올 때 확인했는데 여기가 젖지도 않아요. 비 여기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아마 옆문 있으니까 앞문 뒷문은 잘 안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여기 이 친구가 뭐냐면 우리 로코포트처럼 오픈 지퍼. 그래서 최종적으로 엘레강스랑 도킹될 수 있고 르네상스랑 도킹될 수 있는 커넥터를 만들 예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킹해서 방 하나를 더 쓸 수 있게.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옆문을 만들었던 목적이 여기에 방 하나를 더 두고 침실을 빼고 여기를 넓은 공간으로 쉘터를 쓰던 텐트를 쓰던 쓰시고 입출입은 양 옆으로 하시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괜찮죠. 저 끝까지 다 거실로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기를 커튼만 쳐서 이너시트 S를 깔아서 손님이 오시거나 부모님이 오시거나 형제분들 오시고 친구들 오시면 방 하나를 만들어줘도 되는 거고. 두 개를 하셔가지고 엘레강스 쉘터에 면 쉘터 말고 나일론 쉘터 사신 분들 저쪽에다 또 하나 도킹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엘레강스 캔버스 쉘터, 저기에다가는 엘레강스 나일론 쉘터를 도킹을 시켜버리면 두 개가 붙어버리는 거죠. 로코포트처럼 무제한 확장. 그 옆에 뭐 르네상스를 또 붙일 수 있고 바로크를 또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 요게 이제 올캠핑 텐트의 세계관. 많은 곳들에서 그렇게 확장하는 식으로 많이 만들지만 사실 그 원조는 저희 아니겠습니까? 로코포트가 원조죠. 그 다음에 때 타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친구도 발수 코팅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먼지 같은 거 앉으면요. 그 젖은 상태, 새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문질러 닦아버리면 안으로 스며들거든요. 그냥 굳히신 다음에 때리세요. 아니면 물 있죠. 물총. 분무기 하나 갖고 다니시면 참 좋아요. 새똥 떨어졌으면 분무기로 이렇게 쏘세요. 그럼 다 흘러서 떨어져 내려갑니다. 여러분, 요 바닥이 뜨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 바닥이 뜹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이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안에는 스커트가 들어가 있고, 스커트가 이렇게 처집니다. 그래서 안에는 바닥에 붙어요. 거기를 이너시트를 깔던 물건을 올리던 막아서 쓰는 스커트가 밖에 있냐 안에 있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기를 왜 띄워놨냐면 만약에 이게 바닥에 붙으면요 텐트가 작살납니다. 정말 작살나요. 우리 여러분도 장박해 보시고 비 맞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벽면에 흙탕물이 어마어마하게 튈 겁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엄청 받죠? 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바짝 말린 다음에 이게 수건 같은 거로 털어주시면은 다 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왜 비싸냐면 가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PFOA 프리, PFOS 프리, 자꾸 환경호르몬 프리 가공입니다라고 발수 가공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환경호르몬 프리 발수 가공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발수를 안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PFOA, PFOS 프리 가공을 했다는 얘기는 기존의 유해한 발수제와 발수도를 똑같이 만들어내면서 저희는 조금 더 덜 유해하게 같이 발수도를 만들어냈다는 얘기. 발수 굉장히 잘 돼요. 보여드려요? 여기 주스 한번 제가 뿌려볼까? 발수 잘 됩니다. 발수를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유해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제가 비싸고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렴한 발수제를 뿌려서 발수도 좋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좋은 발수제, 착한 발수제 뿌려서 발수도를 높이는 거는 돈과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5성급, 별 5개, 5등급의 발수도를 여러분들 100% 발수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의 100%. 그게 다른 점이에요. 자꾸 오해하시더라고요. 발수 잘 돼요. 뭐 묻으면 잘 떨어져요. 관리라는 게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오염물질이 묻었을 때 잘 털리고 잘 지워지고도 관리겠지만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카키나 블랙에 뭔가 묻었을 때 글쎄요 티가 잘 안 나나?
아, 모르겠어. 나는 검은 차가 더 먼지 앉으면 더 지저분하게 눈에 확 띄고 흰 차는 좀 먼지가 덜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텐트 하루 이틀 쓰고 말 겁니까? 이거 장박하실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장박도 하실 거고요. 자, 저희 장박 이걸로 4개월 해봤습니다. 르네상스 엘레강스로 4개월까지 해봤어요. 자, 같은 블랙, 같은 카키 갖다 놓고 저희 엘레강스, 르네상스, 바로크 갖다 놓고 4개월 장박한 다음에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관리가 더 쉬울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아이보리로 가냐? 건강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래됐을 때 원단이 삭잖아요. 티가 잘 안 나요. 티가 잘 안 나는 게 저는 관리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키 블랙 좀만 여러분 한 철만 장박하면 작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 보이고. 하지만 이 색은요,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 좀 더 고전적이고 클래식하다. 사실 이 클래식하다라는 말이 되게 미주 쪽에서는 극찬의 칭찬이거든요. 영어로 클래식하다라고 얘기해주면 굉장한 칭찬이에요. 클래식합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해봤으니까. 제가 다른 색의 면 텐트, 제가 여러분들 10수년 전부터 저도 많은 텐트를 다 써봤습니다. 11년 전부터 텐트를 만들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더 관리가 편해요. 자, 이게 됩니다. 이 오픈 지퍼는 여러분 이게 됩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세요. 적당한 텐션이 필요해요, 항상.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지퍼들이 굉장히 여러분 어디 뭐 씹히거나 그런 거 1도 없어요. 진짜 다 잘 돌아갈 거예요, 이제. 제가 돈 아끼지 않고요. 진짜 그 돈 몇 푼에 연연하지 않고, 지퍼를 전부 다 플라스틱, 비스듬 지퍼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뭐 어디 걸리고 씹히고 1도 없습니다. 진짜 씹히는 거 1도 씹힐 데가 없어요. 이 친구는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 웨빙은 빌드 웨빙은 탈부착식이니까 나중에 뭐 쉘터로 쓰실 때 불편하시고 발 걸린다고 그러면 풀어놓으시는데 대신에 팩다운은 하셔야지 안 벌어지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지붕도 쓸데없이 열립니다. 열려요. 열려요. 이게 왜 이렇게 나는지 아세요? 벌레 내쫓으라고. 자, 벌레 내쫓으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환기 같은 거 시킬 때 있죠. 안에서 뭐 해먹고 했어요. 냄새 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지붕을 열어버리세요. 그러면 위에 TPU는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는 기본적으로 되고요. 만약에 이게 슬리브가 그냥 일반 슬리브면 막혀 있지만 얘 지금 메쉬예요. 근데 이 메쉬도 비싼 메쉬입니다. 비싼 메쉬. 자, 벌레는 못 가요. 하지만 공기는 통과가 됩니다. 이게 지금 나일론이기 때문에 각이 만들어지는 게 진짜 예술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쳐져요. 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격벽으로. 이 칸과 이 칸의 윗부분이 지금 막혀 있어요. 옆만 열려 있어요. 옆만. 그죠? 근데 공기는 통합니다. 근데 이 메쉬도 싼 거 안 썼어요. 진짜 좋은 거 썼습니다.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만져보세요, 나중에. 메쉬 좋은 거 썼고요. 이렇게 되면 환기는 다 되고요. 양옆으로 공기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기도 공기 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죠? 여기가 90도, 반대편이 90도. 그러니까 100 이쪽도 이쪽은 좀 닫아 놓을게요. 저쪽에 샘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쪽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시고 되고 이렇게 해서 안에 침실 여기는 데이지 체인을 여러분들이 걸 수 있어요. 데이지 체인을 걸 수 있고 여기도 데이지 체인을 걸 수도 있고 뭐 빠질 게 없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 다른 데처럼 막 이렇게 이쁘게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이런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든지 넓은 들판 가가지고 사진 찍은 다음에 포토샵 하면 어떤 텐트든지 아름답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올캠핑 특히 제가 만든 제품들 여러분들 실제 보시면 뭐라고 해요? 은자매 아빠가 사진을 못 찍었어. 야, 실제로 보면 훨씬 크고 훨씬 이뻐. 왜냐하면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리얼리티에 주고 해요.
사진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찍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제품을 사서 설치를 해보면 카탈로그나 인터넷이나 인스타에서 본 것처럼 이쁘게 쳐지지가 않거든. 그건 가공된 거니까. 저는 항상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찍어서 올려드리면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피칭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면센트를 쓰는 이유가 이제 결로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품 일단은 안에 결로가 없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따뜻하실 거예요. 굉장히 따뜻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도 사실 더 덥냐 덜 덥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숨쉬기 편하실 거예요. 일반 폴리 텐트에 들어가는 느낌하고는 느낌이 약간 다르실 거예요. 사실 뭐 저희가 한여름에는 사실 면 텐트 잘 안 갖고 다니죠. 한여름에 안 갖고 다니지만 가을, 겨울, 봄 다니실 때 정말 쾌적하고 안락하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면 텐트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올캠핑 하기 전부터 제가 면 텐트를 저도 사용을 했었고 올캠핑이 면 텐트로 시작한 업체예요. 처음에 벨 텐트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면 텐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업체인데 11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11년의 노하우. 지금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하여튼 뭐 이 가격대가 여러분들 부담은 되시겠지만 비싼 가격은 정말 아니에요. 100만 원 중반대면 정말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 또 진짜 뭐안 보여드린 게 뭐가 있냐면 베이직 플라이 또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중반대. 그래서 편해요. 그 자주 오시는 회원분 이 제품의 단점은 메쉬를 닫으려면은 뭐 문을 닫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안에서도 돼요. 안에서도 이 메쉬 닫을 수 있고 밖에서도 닫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요 바로 그 디테일 설명한 영상 지금 자막 넣어서 편집 다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올려드릴게요. 안녕.